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 안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약혼식의 현장이었지만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갑고 무거웠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찬란한 불빛들은 오히려 이 공간이 품고 있는 위선적인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는 듯했다.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은 지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바닥만 응시하며 두 손을 가볍게 배 위에 얹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임신 초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지만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그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넓은 연회장을 가득 채운 은은한 클래식 음악은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교묘하게 섞이며 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연의 주변을 에워싼 최가문의 친척들과 지인들은 화려한 보석과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채 서로를 탐색하기 바빴다. 그들의 입가에는 축하라는 미명하에 얄팍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지연을 향한 시선에는 숨길 수 없는 우월감과 노골적인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들과는 근본부터 다른 하찮은 이방인이 신성한 구역에 함부로 침범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은 지연을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하며 배척하고 있었다. 숨막히는 침묵과 은근한 멸시 속에서 지연의 시선이 머문 곳은 맞은편 상석에 오만하게 앉아있는 예비 시어머니 최 여사였다. 최 여사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매만지며 마치 거대한 왕국의 여왕이라도 된 듯한 거만한 태도로 연회장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롭게 치켜 올라간 눈꼬리와 굳게 담은 얇은 입술은 한치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차갑고 잔혹한 성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연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최 여사의 눈동자에는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감이 짙게 스쳤고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불쾌감을 전혀 숨기지 않았다. 최 여사는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가르며 신경질적인 손놀림으로 최고급 도자기 찻잔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턱을 비스듬히 치켜든 채 싸늘하고 고압적인 목소리로 지연의 볼품없는 출신 배경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최 여사는 이런 훌륭하고 뼈대 있는 명문가의 발을 들이는 것 자체가 지연과 같은 평범한 여자에게는 분에 넘치는 벅찬 영광인 줄 알아야 한다고 매섭게 쏘아붙였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비수 같은 말들은 지연의 가슴에 꽂히며 그나마 억지로 유지하고 있던 옅은 미소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독설이 난무하는 잔인한 상황 속에서도 지연의 바로 옆에 앉은 예비 신랑 민우는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매서운 기세에 완전히 짓눌려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구두코만 뚫어져라 응시하며 몹시 불안한 듯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사랑하는 여자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보호막도 되어주지 못하는 나약하고 비겁한 남자였다. 민우의 굳게 담은 입술과 방관자적인 태도는 지연에게 최 여사의 폭언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배신감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었다. 지연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어떻게든 민우와 시선을 맞추려 했으며 소리 없는 간절한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자신의 아이를 품은 유일한 남자의 철저한 외면에 지연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애써 꽉 깨물어야만 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이 지옥 같은 곳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수백 번도 더 억눌러야 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손톱이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간신히 삼켜내고 있었다.
그 시각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닿지 않는 연회장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구석 자리에는 완벽한 수트핏을 자랑하는 한 남자가 묵묵히 앉아 있었다. 칠흑처럼 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의 날카로운 눈동자는 연회장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총극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시했다. 그는 바로 겉으로는 평범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권력의 중심 AX그룹의 최고 경영자 강준이었다. 오늘만큼은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단 하나뿐인 소중한 여동생 지연의 행복한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기 위해 먼 발치에서 자리를 지키던 중이었다. 강준은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고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화라산 같은 거대한 분노가 맹렬하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서로만을 의지하며 험난한 시간을 견뎌온 여동생 지연은 그에게 단순한 핏줄 이상의 절대적인 의미였다. 강준이 그토록 처절하게 싸워가며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부와 절대적인 권력을 쟁취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동생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가 애지중지 아끼는 소중한 여동생이 고작 한 줌도 안 되는 천박한 권력을 쥔 최가문 따위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아이를 품은 상태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눈물을 삼키는 여동생의 가여운 모습을 지켜보는 강준의 두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다. 그의 깊고 서늘한 눈동자에는 당장이라도 눈앞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맹수와도 같은 잔혹하고 짙은 살기가 소리 없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강준의 바로 뒤에는 그의 그림자이자 가장 충직한 신복인 비서 태진이 호흡소리조차 내지 않고 마치 굳건한 조각상처럼 침묵을 지키며 대기하고 있었다. 태진은 주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막힐 듯한 엄청난 살기를 고스란히 느끼며 곧 불어닥칠 거대한 피의 폭풍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최 여사의 멈출 줄 모르는 천박한 독설은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더욱 거칠어지며 연회장의 무거운 공기를 날카롭게 베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들고 지연을 향해 주제 파악을 못하는 빈티, 나는 집안 출신이라며 혀를 끌쯧끌쯧 차며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다. 혼수 하나 제대로 해올 능력도 없는,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덜컥 아이부터 들이밀며 우리 가문의 숭고한 핏줄을 인질로 잡으려 한다며 억지를 부렸다. 최 여사의 입에서 쏟아지는 악의적인 비난들은 지연의 마지막 남은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으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잔인하게 몰아세웠다. 최 여사의 주위에 포진해 있던 기회주의적인 친척들과 하객들은 그녀의 위세에 아부하듯 입을 가린 채 킥킥거리며 비열한 동조의 웃음을 흘렸다. 그들은 지연을 향해 경멸 어린 눈초리를 던지며 명문가의 안주인 자리를 탐내는 파렴치한 꽃뱀이라도 되는 양 쑥덕거리며 잔인한 소문에 살을 붙였다. 그 누구도 억울하게 난도질 당하는 약자인 지연의 편에 서서 최 여사의 무례하고 오만한 폭주를 제지하거나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연회장은 겉으로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오직 탐욕과 허영심으로만 가득 찬 썩어빠진 자들의 끔찍한 놀이터에 불과했다. 모든 사람들의 노골적인 조롱과 차가운 시선이 수많은 화살촉이 되어 온몸에 꽂히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지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발버둥 쳤다. 그녀는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비록 자신의 집안이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단 한 번도 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며 살아오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항변했다. 결혼이라는 것은 얄팍한 조건이나 배경을 거래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냘픈 목소리에 담긴 그녀의 진심 어린 항변은 오만에 찌든 최 여사의 두꺼운 귀에는 한낱가소로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지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 여사는 몹시 불쾌하다는 듯이 얼굴을 확 구기며 어디서 감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말대꾸를 하느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거칠게 내리치며 가난한 집구석에서 자라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가정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천박한 티를 낸다며 더욱 매섭게 몰아붙였다. 근본도 없는 천한 핏줄이 어디서 감히 존중이니 신뢰니 하는 가소로운 단어를 입에 올리느냐며 지연의 인격을 바닥까지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다. 최 여사의 아나무인적인 고함 소리에 놀란 하객들은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고 연 회장 안에는 소름 끼치도록 무겁고 살벌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예비 신랑인 민우는 여전히 바닥만 멍하니 내려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어깨를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불같은 분노가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며 철저하게 현실을 도피하려는 나약하고 이기적인 모습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 짧은 순간 지연은 자신이 평생을 믿고 의지하려 했던 남자의 끔찍하게 비겁한 민낯을 뼈저리게 확인하며 심연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한 절망을 느꼈다. 뱃속의 아이마저 지켜주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남자와 과연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의구심과 후회의 파도가 몰아쳤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참담한 광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던 강준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파괴의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크리스탈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고 그의 굵고 단단한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통제할 수 없는 맹렬한 힘이 강하게 들어갔다. 그가 손에 쥔 유려한 곡선의 크리스탈 잔은 당장이라도 산산조각이 날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렸고 강준의 주변 공기는 영하의 온도로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 오만한 최 여사의 목을 졸라버리고 싶은 파괴적인 충동을 애써 억누르며 깊고 차가운 호흡을 길게 내뱉었다. 강준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거대한 제국과 무소불위의 권력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차갑게 스스로에게 반문했다.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전 세계 경제의 맥락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사랑하는 동생이 겪는 굴욕 앞에서는 침묵해야 하는가. 그는 더 이상 이 지독하게 역겨운 광대 노름을 참고 지켜볼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났음을 깨달았고 그의 입가에는 잔혹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이제 무대 뒤에서 조용히 관망하는 관객의 역할은 끝났으며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 저 어리석은 자들에게 진짜 권력의 공포를 보여줄 차례였다. 최 여사는 자신의 압도적인 기세에 짓눌려 하얗게 질린 지연의 얼굴을 보며 묘한 승리감과 가학적인 쾌감을 동시에 느끼며 입꼬리를 비열하게 말아 올렸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놓였다고 착각하며 지연을 향해 당장 하객들 앞에서 꿇어앉아 분위기를 망친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라고 명령했다. 뱃속에 품은 더러운 씨앗을 무기로 삼아 우리 가문을 협박하려 했던 그 알량하고 불순한 속셈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억지스러운 요구였다. 그것은 지연이라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노예로 만들겠다는 최 여사의 악랄하고 잔인한 최후통첩과도 같았다. 무릎을 꿇으라는 굴욕적이고 폭력적인 요구에 지연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멍한 표정으로 핏기가 완전히 가신 최 여사의 악독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그녀의 맑고 순수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녀의 두 다리는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인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렸고 눈앞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밀려왔다.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방어하듯 양손으로 자신의 부른 배를 소중하게 감싸 안았고 그녀의 크고 맑은 눈망울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지연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자 잔뜩 독이 오른 최 여사는 급기야 옆에 앉은 민우의 등짝을 거칠게 후려치며 소리쳤다. 등신같이 가만히 있지 말고 당장 저 건방진 기집애의 무릎을 억지로라도 꿇려서 가문의 엄격한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잡으라며 신경질적으로 아들을 다그쳤다. 어머니의 불호령에 화들짝 놀란 민우는 마치 전류에 감전된 사람처럼 황급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안절부절못하며 지연을 향해 다가가 그녀의 얇은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지연을 쏘아보며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우고 어머니 말씀대로 얼른 무릎 꿇고 사과해서 이 피곤한 상황을 끝내자고 속삭였다. 자신을 억지로 바닥에 끌어 앉히려는 민우의 거칠고 이기적인 손길을 느끼는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의 미련마저 완벽하게 끊어져 버렸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헛된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차갑고 싸늘한 체념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다. 지연은 온 힘을 다해 민우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고 그 반동으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 하마터면 중심을 잃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넘어질 뻔했다. 만약 넘어졌더라면 뱃속의 아이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닥칠 수도 있었던 그 아찔한 순간마저도 민우는 그녀를 잡아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찰나의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 어두운 구석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강준의 눈동자에 섬뜩하고 파괴적인 푸른빛의 살기가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동생과 조카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목격한 순간 그가 애써 유지하고 있던 이성의 끈은 거짓말처럼 툭 끊어졌고 막아두었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분노가 폭발했다. 강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의 육중하면서도 압도적인 체격이 완전히 펴지는 순간 주변을 감싸고 있던 공기가 눈에 띄게 차가워지며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는 뒤에 대기하고 있던 태진을 향해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고 그것은 곧 어리석은 최 가문을 향한 잔혹한 파멸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강준의 무언의 지시를 확인한 태진의 서늘한 눈빛이 번뜩였고 그는 즉시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특수 통신기기를 꺼내어 입가에 바짝 가져다 댔다. 태진은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기계적인 목소리로 AX그룹의 은밀한 특수 대응팀에게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파멸 작전을 지금 즉시 전면적으로 실행하라는 긴급 명령을 하달했다. 그 짧고 단호한 명령 한마디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의 손길이 최 가문의 목줄을 향해 소리 없이 조여오기 시작했다. 강준은 여유롭지만 묵직한 발걸음으로 테이블을 벗어나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연회장의 중심부, 즉 지연이 홀로 고통받고 있는 그 지옥의 한가운데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강준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제왕의 기운은 연회장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며 묘한 위압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아직 물리적인 충돌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동물적인 직감과 본능을 가진 하객들은 원인 모를 섬뜩한 공포를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그의 동선을 따라 길을 비켜주었다. 방금 전까지 최 여사에게 아부하며 시끄럽게 떠들어대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어느새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고
오직 강준의 묵직한 구두 발소리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듯 열린 좁은 길의 끝에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는 지연과 뻔뻔한 표정의 최 여사, 그리고 나약한 민우가 있었다. 강준의 서늘하고 매서운 시선은 오직 겁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는 여동생 지연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다른 하찮은 존재들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다. 그가 내뿜는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위압감에 짓눌려 기세등등하던 최 여사마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굳은 표정으로 마른 침을 삼켰다. 최 여사는 다가오는 낯선 남자의 완벽한 수트, 핏과 범상치 않은 기백에 압도당해 차마 소리를 지르지 못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포식자의 등장에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숨을 죽인 채 다가올 파국을 숨죽여 기다렸다. 지연은 시야가 눈물로 얼룩져 흐릿해진 와중에도 자신을 향해 흔들림 없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익숙하고도 거대한 그림자를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눈부신 역광을 받으며 마치 구원자처럼 등장한 오빠 강준의 듬직한 모습을 확인한 순간 지연의 두 눈에서는 안도감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세상의 모든 거친 풍파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지켜주던 거대하고 견고한 방패가 마침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차갑고 잔혹한 지옥의 한가운데로 강림한 것이다. 강준은 지연의 곁에 멈춰 서서 두려움에 떠는 그녀의 작은 어깨를 크고 따뜻한 손으로 굳건하게 감싸 안으며 이 끔찍한 악몽의 끝을 알렸다. 강준은 동생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얼어붙어 있는 최 여사와 민우를 향해 영하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가 뿜어내는 맹렬한 분노와 숨막히는 살기는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려버렸고 최 여사는 그 압도적인 기세에 밀려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쳤다. 강준은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열었고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넓은 연회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며 모든 이들의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감히 내 목숨보다 소중한 동생을 이토록 무참히 짓밟고도 너희들의 그 알량하고 천박한 가문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느냐는 끔찍한 선전포고였다. 강준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넓은 연회장을 매섭게 강타하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방금 전까지 지연을 둘러싸고 오만한 태도로 비웃음을 흘리던 최 가문의 친척들과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기 시작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낯선 남자의 압도적인 기백과 서늘한 분노 앞에서 그들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며 시선을 피하기 바빴다. 최 여사는 잠시 흔들렸던 자신의 평정심을 억지로 되찾으려 했으며 화려한 부채를 신경질적으로 펼쳐들고는 불쾌한 표정으로 강준을 매섭게 노려보기 시작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대 없는 집안의 천박한 핏줄이 감히 신성하고 고귀한 우리 최 가문의 약혼식장에 함부로 난입하여 행패를 부리느냐며 최 여사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당장 호텔 보안 요원들을 호출하여 이 무례하고 야만적인 불청객을 끌어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자신의 구겨진 체면과 무너진 자존심을 어떻게든 만회하려 발버둥 쳤다. 최 여사의 눈에는 눈앞에 서 있는 강준이 그저 동생이 겪는 수모에 격분하여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든 무식하고 무능력한 가난한 오빠 정도로만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지연의 출신 배경을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맹신하고 있었기에 이 남자가 가진 진짜 권력과
힘의 크기를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치명적인 오만을 부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서슬퍼런 호통에 덩달아 용기를 얻은 민우도 그제야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강준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주제넘게 끼어들지 말고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비겁한 태도를 합리화하려는 듯이 지연이 먼저 우리 가문의 엄격한 규칙과 숭고한 전통을 무시했기에 벌어진 정당한 훈육 과정일 뿐이라며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민우는 강준의 압도적인 체격과 서늘한 눈빛의 속으로는 잔뜩 쫄아 있었지만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이라 애써 허세를 부리며 예비 처남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지연은 자신의 오빠마저 비하하는 민우의 천박하고 어리석은 태도에 깊은 환멸을 느끼며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철저하게 사라져 버렸다. 강주는 분노로 길길이 날뛰는 최 여사와 허세를 부리는 민우의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오직 두려움에 떠는 여동생 지연만을 다정하고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거칠고 단단한 손을 뻗어 지연의 창백한 뺨에 흐르는 차가운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낳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안심시켰다. 이 세상 그 어떤 끔찍한 위협과 잔혹한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오빠가 반드시 널 지켜줄 테니 더 이상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아파하거나 눈물 흘리지 말라고 다독였다. 강준의 따뜻하고 든든한 위로의 지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러움과 공포를 한꺼번에 토해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을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하며 무시하는 강준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최 여사는 핸드백 속에서 서류 뭉치를 거칠게 꺼내어 테이블 위에 집어 던졌다. 그녀는 그것이 바로 지연과 민우의 결혼을 승낙하기 위해 준비한 특별하고 관대한 혼전 계약서라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류로 쏠렸다. 최 여사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지연의 집안이 우리 가문의 막대한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의도적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며 비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오늘 약혼식은 당장 취소될 것이며 지연은 미혼모라는 끔찍한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잔인하게 협박했다. 테이블 위에 흩어진 몇 장의 서류에는 지연이라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하는 끔찍하고 불공정하며 악랄한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결혼 이후 최 가문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만약 이혼하게 될 경우 양육권은 물론이고 위자료조차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심지어 지연의 친정 식구들은 최 가문의 경조사에 절대 참석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이나 교류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굴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결혼이라는 이름의 신성한 결합이 아니라 지연을 철저하게 최 가문의 입맛대로 조종하고 착취하기 위한 현대판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는 끔찍하고 잔인한 문서였다. 최 여사는 고급 만년필을 서류 위에 툭 던지며 당장 그 계약서에 지장을 찍고 서명하여 우리 가문의 뼈를 묻겠다는 충성을 하객들 앞에서 맹세하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했다. 그녀는 너희 같은 쥐뿔도 없는 천박한 빈민가 출신들이 감히 우리 같은 명문가의 빨대를 꽂고 기생하려 드는 파렴치한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며 날카롭게 비웃었다. 아이를 빌미로 신분 상승을 노리는 더러운 꽃뱀 짓은 여기서 끝이라며 당장 서명하지 않으면 당장 이 연회장에서 알몸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폭언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최 여사의 입에서 쏟아지는 모욕적이고 저열한 언사들은 지연의 가슴에 수천 개의 예리한 비수가 되어 무참히 꽂혔고 그녀는 수치심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었다. 강주는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굴욕적인 혼전 계약서를 천천히 집어들었고 서류에 적힌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조항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기 시작했다. 동생과 조카의 존재를 한낱 불쾌한 짐덩어리로 취급하며 철저하게 짓밟으려는 이 끔찍한 활자들은 강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거대하고 잔혹한 악마를 완전히 깨워버리고 말았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서늘하고 소름 끼치는 파여름이 새어나왔고 굵고 단단한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당장이라도 눈앞의 모든 것을 찢어 발겨버릴 듯한 통제 불능의 힘이 들어갔다. 강준이 뿜어내는 살기 어린 기운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전조처럼 연회장 전체를 짓누르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조성했고 하객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 무겁고 끔찍한 침묵을 깬 것은 서류를 쥐고 있던 강준의 입에서 터져나온 극도로 차갑고 건조한 낮고 서늘한 헛웃음 소리였다. 그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어 종이가 구겨지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고개를 들어 최 여사를 향해 영하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정면으로 꽂아 넣었다. 고작 이따위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 몇 장이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잘난 가문의 하찮은 미천이자 천박한 수준이냐며 강주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뼈를 때리는 조롱을 던졌다. 사람의 목숨과 존엄성을 돈으로 계산하려는 썩어빠진 머리통 속에는 대체 얼마나 시궁창 같은 오물들이 가득 차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비열하고 역겨운 최 가문의 실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자신의 야심찬 계획이 한낱 쓰레기 취급을 받자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최 여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당장 그 더러운 입을 다물라며 미친 듯이 악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디서 감히 근본도 없는 거지 발사계 같은 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느냐며 오늘 내 놈이 저지른 이 무례한 짓거리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고 저주를 퍼부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인맥과 막대한 재력을 총동원하여 내 놈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길거리에 나앉아 피눈물을 흘리며 비참하게 구걸하게 만들어주겠다며 오만한 독서를 멈추지 않았다. 최 여사는 자신이 아직도 이 구역의 절대적인 권력자라고 착각하며 강준의 분노가 불러올 끔찍하고 거대한 재앙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강준은 최 여사의 히스테릭한 발악을 가소롭다는 듯이 내려다보며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에 쥐고 있던 그 굴욕적인 혼전 계약서를 반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기 시작했다. 지지직거리며 두꺼운 종이가 찢겨나가는 날카롭고 섬뜩한 파여름이 연회장의 정적을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최 가문의 헛된 자만심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강주는 산산조각 난 서류의 파편들을 공중을 향해 거칠게 흩뿌렸고 하얀 종이 조각들은 마치 장례식장에 흩날리는 차가운 눈송이처럼 최 여사와 민우의 머리 위로 비참하게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지연을 올가매려 했던 최 가문의 추악하고 더러운 탐욕과 비열한 속셈이 강준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짓밟히고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상징이었다. 흩날리는 파편들 사이로 강준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이 구역질나고 역겨운 약혼이라는 광대 노름은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짐승만도 못한 천박한 인성을 가진 당신들 같은 쓰레기 집안은 내 소중하고 고귀한 여동생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건드릴 자격이 없으며 영원히 쳐다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벌레만도 못한 비겁한 겁쟁이 민우를 향해서는 자신의 여자와 아이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찌질한 논팽이는 평생 어머니의 치마폭에 숨어서 평생을 비참하고 찌질하게 늙어가라고 뼈아픈 일침을 가했다. 강준의 거침없고 폭발적인 선언은 썩어빠진 최가문을 향한 가장 치명적이고 모욕적인 사형 선고였으며 지연을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완벽하게 건져내는 구원의 창가와도 같았다. 자신들의 면전에서 파혼을 통보받고 철저하게 조롱당한 최 여사는 분노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당장 보안 요원들을 불러 저 미친놈을 두들겨 패서 끌어내라고 앙칼지게 소리쳤다. 그녀의 신경질적인 호출에 무전기를 든 덩치 큰 호텔 보안 요원들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연회장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 강준을 포위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최 여사는 이제야 자신이 주도권을 다시 쥐었다고 착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고 민우 역시 보안 요원들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깐죽거리며 강준을 향해 비웃음을 흘려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얄팍한 승리감과 어리석은 착각은 단 10초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릴 모래성처럼 극히 아슬아슬하고 더섭는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보안 요원들이 강준을 향해 거친 손길을 뻗으려던 바로 그 찰나 강준의 등 뒤에서 묵묵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비서 태진이 빠르고 민첩한 동작으로 앞으로 나섰다. 태진은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보안 요원들을 응시하며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바탕에 황금색 로고가 정교하게 각인된 작은 금속 신분증을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다. 그것은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지배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초거대 글로벌 기업 AX그룹의 최상위 권력자들만이 소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위의 상징이자 특수 증표였다. 황금빛 로고를 확인한 보안 요원들의 우두머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그는 다급하게 부하들에게 당장 행동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라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방금 전까지 험악한 기세를 뿜어내며 당장이라도 무력을 행사할 것 같았던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은 일순간에 바짝 군기가 든 모습으로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썰물처럼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감히 쳐다봐서는 안 될 거대한 신적 존재를 마주한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고 감히 강준의 주변 반경 10m 안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접근하지 못했다. 상황이 순식간에 기괴하게 역전되자 의기양양했던 최 여사의 얼굴에서는 비열한 미소가 싹 가셨고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왜 저놈을 끌어내지 않느냐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비명에도 불구하고 보안 요원들은 바닥만 뚫어져라 응시한 채 굳은 조각상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연회장 안에는 소름 끼치도록 무겁고 기괴한 정막만이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무거운 정적을 깨고 태진이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최 여사와 하객들을 향해 입을 열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게 모두의 귓가를 무자비하게 찌르고 들어갔다. 태진은 지금 당신들이 함부로 손가락질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고 있는 이 위대한 분은 AX그룹의 총괄 회장이자 실질적인 절대 지배자이신 강준 회장님이라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절대적인 주인이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부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진정한 제왕이 바로 지금 당신들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라고 밝혔다. 태진의 폭탄 선언이 연회장을 강타하자
하객들은 엄청난 충격과 경악에 휩싸여 단체로 숨을 들이켰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강준을 경애와 공포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지연의 집안을 쥐뿔도 없는 뼈대 없는 천박한 빈민가 출신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고 비웃고 조롱했던 최 여사는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AEX 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무게감에 짓눌려 그녀의 두 다리는 힘이 풀려버렸고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리던 그녀의 몸뚱어리는 결국 중심을 잃고 털썩 소리를 내며 의자 위로 처참하게 주저앉았다. 허세를 부리며 깐죽거리던 민우 역시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현실 부정에 사로잡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바지춤을 움켜쥔 채 뒷걸음질을 쳤다. 자신들이 그토록 벌레 보듯 무시하고 잔인하게 짓밟았던 며느리의 오빠가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태산보다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절대적인 존재였다는 끔찍한 사실에 그들의 오만함은 철저하게 박살나버렸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가 폭로되어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한가운데서도 강준의 표정은 여전히 깊고 차가운 바다처럼 고요했고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는 무자비한 심판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진에게 가볍게 눈짓을 보냈고 주군의 무언의 명령을 완벽하게 읽어낸 태진은 준비해 두었던 최신형 태블릿 PC를 꺼내어 화면을 빠르게 조작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태진의 손가락이 스크린을 몇 번 두드리자마자 연회장 전면에 설치된 거대한 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며 켜졌고 그 위로 붉은색 글씨로 가득 찬 복잡한 금융 데이터와 차트들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견고해 보였지만 실상은 심각한 자금난과 불법적인 자금 융통으로 인해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던 최 가문의 핵심 기업인 최성건설에 참담한 내부 기밀 자료들이었다. 대형 스크린에 적나라하게 띄워진 자료들은 최성건설이 그동안 은밀하게 저질러온 추악하고 파렴치한 횡령과 거액의 탈세,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과 얽힌 불법적인 로비 내역들을 낱낱이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물들이었다. 겉으로는 명문가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를 덮어쓰고 고상한 척 행세했지만 뒤로는 협력업체들을 잔인하게 착취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위태로운 회사의 수명을 억지로 연장해온 더러운 민낯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다. 화면을 가득 채운 충격적인 범죄 증거물들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 내역을 확인한 하객들은 엄청난 배신감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특히 최성건설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있던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재산이 허공으로 증발할지도 모른다는 치명적인 공포에 질려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다. 자신들이 철저하게 감추고 은폐해왔던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비밀들이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까발려지자 최 여사는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 스크린에 띄워진 자료들은 우리 가문을 시기하고 음해하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조작해낸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이미 그녀의 변명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객들의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들이 일제히 최 여사와 민우를 향해 화살처럼 쏟아졌고 방금 전까지 지연에게 가해졌던 끔찍한 모욕과 멸시가 수십 배의 이자가 붙어 최 가문을 향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었다. 거짓된 허영과 더러운 탐욕으로 쌓아 올린 최 가문의 위태로운 모래성은
강준이 휘두르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권력의 칼날 앞에서 처참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릴 일만 남겨두고 있었다. 강준은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는 최 여사를 향해 천천히 여유로운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의 구두 발소리는 마치 파멸을 알리는 사신이 다가오는 섬뜩한 카운트다운처럼 연회장을 묵직하게 울렸다. 그는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며 자신을 올려다보는 최 여사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당신들이 내 소중한 동생을 짓밟으며 느꼈던 그 알량하고 저열한 우월감이 얼마나 더섭고 파괴적인 것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고 서늘하게 속삭였다. 쥐뿔도 없는 빈민가 출신이라는 당신의 천박한 조롱이 사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진짜 권력의 심장을 후벼 판 얼마나 치명적이고 멍청한 자살 행위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선전포고였다. 강준의 압도적인 아우라와 숨막히는 살기에 완전히 짓눌린 최 여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절망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서히 다가오는 거대한 지옥의 문턱을 경험하고 있었다. 최 여사의 참담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던 강준은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려 등 뒤에 서 있는 충직한 비서 태진을 향해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며 작전의 다음 단계를 명했다. 이제 저 쓰레기 같은 최성건설의 모든 숨통을 끊어버릴 시간이라며 시장에 풀려 있는 AX의 막대한 자본과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저들의 기업을 완벽하게 공중분해 시켜버리라는 잔혹한 파멸의 명령이었다. 그 명령과 동시에 강준은 두려움에 떨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지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러 가자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파괴와 응징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중심에서 강준은 오직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소중한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방패가 되어 그녀를 이끌고 화려한 연회장에 출구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강준이 지연의 손을 이끌고 화려한 연회장의 거대한 출구를 향해 여유롭고 당당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정막이 흐르던 공간은 일순간에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대형 스크린에 적나라하게 폭로된 최성건설의 참담하고 부패한 내부 기밀 자료들은 하객으로 참석한 수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들의 귓가에는 강준이 내린 잔혹하고도 무자비한 파멸의 명령이 섬뜩한 경고음처럼 맴돌고 있었고 모두가 앞다투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미친 듯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연회장 곳곳에서 다급하게 소리치는 고함과 절망적인 탄식이 터져 나오며 화려했던 약혼식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전락해버렸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최성건설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던 대형 투자사들의 핵심 임원들이었다. 그들은 스크린에 띄워진 명백한 횡령과 거액의 탈세 증거들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로 최 여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명문가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를 덮어쓰고 뒤로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며 자신들의 막대한 투자금을 허공으로 날려버릴 위기에 처하게 만든 최 가문의 기만적인 행태에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다. 당장 내일 아침날이 밝는 대로 모든 투자금을 회수하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끔찍한 통보들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엄청난 비난과 끔찍한 파멸의 경고들에 최 여사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헝클어진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이것은 모두 자신들을 시기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조작해낸 악의적인 음해라며 제발 믿어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다. 하지만 이미 AX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이름 앞에 최 여사의 알량하고 비굴한 변명은 허공에 흩어지는 무의미한 먼지 조각에 불과했다. 그녀가 그토록 맹신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견고한 가문의 명예와 막대한 재력은 강준의 말 한마디에 의해 형체도 없이 철저하게 바스러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비참한 몰락을 눈앞에서 지켜보던 민우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린 채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헐떡거리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지연을 향해 오만한 비웃음을 흘리며 조롱하던 자신의 멍청하고 비겁했던 과거의 행동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자신이 끔찍하게 무시하고 짓밟았던 여자의 친오빠가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라는 사실은 그의 좁고 천박한 세계관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렸다. 민우는 이제 자신에게 다가올 거대하고 잔혹한 심판의 시간이 두려워 덜덜 떨며 그저 이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뿐이었다. 강준의 무자비한 명령을 하달받은 비서태진은 연회장 한 구석에 선 채 차갑고 기계적인 동작으로 AEX그룹의 핵심 대응팀과 실시간으로 교신하며 파멸의 톱니바퀴를 가속화시켰다. 그의 지시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최성건설을 향한 대규모의 자금 압박과 전방위적인 주식 매도 공세가 동시다발적으로 잔혹하게 시작되었다. 최성건설과 거래하고 있던 모든 시중은행들은 AX그룹의 은밀한 압박을 받고 즉각적으로 여신회수 조치에 돌입하며 그들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 들어갔다. 그것은 한 기업의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이 작정하고 한 가문을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기 위해 펼치는 압도적이고 공포스러운 학살의 현장이었다. 대형 스크린의 한쪽 구석에는 최성건설의 실시간 주가 차트가 새롭게 띄워졌고 그것은 마치 수직으로 추락하는 절망적인 폭포수처럼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수많은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화면 속의 붉은색 그래프는 단 몇 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하며 바닥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고 막대한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 회사의 존폐를 가르는 치명적인 금융 지표들이 실시간으로 붕괴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최 여사는 결국 참지 못하고 피를 토하듯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나뒹굴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과 허영의 거대한 바벨탑이 자신의 어리석은 오만함 때문에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은 지옥불보다도 뜨거웠다. 완벽한 파멸이 눈앞에 닥쳤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최 여사는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기 위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강준을 향해 필사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 드레스가 찢어지고 구겨지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은 채 눈물 콧물로 얼룩진 흉측한 얼굴을 들어 올리며 강준의 바짓가랑이를 향해 비참하게 손을 뻗었다.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신이 눈이 멀어 엄청난 분의 여동생을 몰라보고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질렀다며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찍고 처절하게 용서를 구했다. 쥐뿔도 없는 빈민가 출신이라며 지연을 모욕했던 혀를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최 여사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시궁창에 내던진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어머니의 처절하고 비참한 몰락을 지켜보던 민우 역시 엉금엉금 기어와 최 여사의 옆에 엎드린 채 지연을 향해 싹싹 손을 빌며 역겨운 눈물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사랑하는 지연아, 내가 잠시 미쳐서 어머니의 강압에 못 이겨
너에게 몹쓸 짓을 했다며 제발 오빠분께 말씀드려서 우리 가문을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다.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 끔찍한 파멸을 멈춰달라며 자신의 핏줄마저 인질로 삼아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그의 저열하고 파렴치한 태도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헛구역질을 유발했다. 한때는 지연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며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였던 남자의 끔찍하고 비겁한 민낯은 그가 얼마나 껍데기뿐인 허접한 인간인지를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었다. 자신을 철저하게 짓밟고 모욕했던 인간들이 불과 몇십 분 만에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끔찍하고 기괴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지연은 깊은 환멸을 느꼈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사과와 눈물은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잃어버릴 권력과 재물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에서 비롯된 비열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더러운 손을 뻗는 민우를 향해 차갑고 싸늘한 시선을 던지며 혐오감이 가득 담긴 단호한 동작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나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이 역겨운 진흙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열망만이 가득했다. 강주는 자신의 소중한 여동생의 몸에 저들의 더럽고 천박한 손길이 닿으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에 재빠르게 지연을 자신의 넓고 단단한 등 뒤로 완벽하게 숨겼다. 그는 짐승처럼 엎드려 울부짖는 최 여사와 민우를 향해 마치 길가에 썩은 쓰레기를 내려다보는 듯한 극도로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을 꽂아 넣으며 묵직하게 경고했다.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동생의 고귀한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며 당신들이 쏟아낸 끔찍한 폭언과 멸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잔혹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갔다고 서늘하게 쏘아붙였다. 사람을 짓밟고 권력을 남용하며 쾌락을 느꼈던 당신들의 그 썩어빠진 오만함이 결국 당신들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 된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강주는 자비를 구하는 최 여사의 처절한 눈물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당신들의 얄팍하고 거짓된 사과로 덮고 넘어가기에는 이미 내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AX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그저 장식으로 존재하는 줄 아느냐며 한 번 칼을 뽑아든 이상 당신들의 그 천박한 가문이 지구상에서 완벽하게 소멸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당신들이 지연을 향해 내밀었던 그 끔찍하고 굴욕적인 혼전 계약서의 내용처럼 이제 당신들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길거리에 나앉아 평생을 비참하게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을 가진 절대 권력자가 내리는 무자비하고 피할 수 없는 완벽한 사형 선고이자 가장 공정한 인과응보의 실현이었다. 주변에서 숨을 죽이고 이 끔찍한 파멸의 현장을 지켜보던 수많은 하객들은 강준이 내뿜는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카리스마와 무자비한 결단력에 완전히 압도당해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평소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며 아나무인으로 행동했던 최 가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몰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나큰 충격과 엄청난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재벌 행세를 하던 자들이 진정한 차원의 절대적인 부와 권력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것이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강준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순간 자신들 역시 저들과 똑같은 끔찍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바닥만 응시했다.
강주는 더 이상 이 구역질, 나는 역겨운 공간에 단 1초도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에 엎드려 울부짖는 자들을 벌레처럼 무시하고 지연의 손을 굳게 잡은 채 발걸음을 돌렸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빽빽하게 모여있던 하객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황급히 양옆으로 물러서며 넙죽 허리를 굽혔고 오직 강준과 지연만을 위한 넓고 화려한 길이 눈앞 펼쳐졌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쏟아지는 길을 따라 걸어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지옥의 끔찍한 진흙탕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원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승리자의 모습과도 같았다. 뱃속에 아이를 품고 공포에 떨었던 지연은 이제 오빠의 단단하고 넓은 어깨에 온전히 기대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평온함과 안전함을 느끼며 출구를 향해 나아갔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을 열고 호텔 로비로 빠져나오자 답답하고 탁했던 공기가 일순간에 맑게 정화되는 듯한 상쾌한 느낌이 지연의 온몸을 감싸며 팽팽했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로비에는 이미 강준의 완벽한 지시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AX 그룹 최정예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두 사람을 완벽하게 에워쌌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듬직한 경호원들은 지연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어떤 미세한 위험 요소도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며 오직 그녀의 절대적인 안전과 심신의 안정을 확보하는 대총력을 기울였다. 지연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된 이 엄청난 규모의 병력과 압도적인 시스템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비로소 자신의 오빠가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다. 호텔 정문 앞에는 최고급 방탄 리무진 수대가 엔진을 매끄럽게 웅웅거리며 대기하고 있었고 태진이 재빠르게 다가가 뒷좌석의 무거운 문을 정중하게 열고 깍듯이 고개를 숙였다. 강주는 지연이 편안하게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에스코트하며 혹시라도 그녀가 작은 불편함이라도 느낄까 노심초사하며 섬세하게 보살피는 다정한 오빠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방금 전까지 무자비한 피해 폭풍을 몰고 왔던 서늘하고 잔혹한 지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단 하나뿐인 소중한 혈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인간 미만이 그의 깊은 눈동자에 가득했다. 지연이 푹신한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고 편안하게 자리를 잡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강주는 안도감이 섞인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옆자리에 묵직하게 몸을 실었다. 부드러운 주행감과 함께 리무진이 미끄러지듯 호텔 정문을 빠져나가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 속으로 부드럽게 섞여 들어가자 지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폭풍 같았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끔찍한 절망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안전한 요새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옆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강준의 굳건한 옆모습을 바라보았고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슴 벅찬 든든함과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에 지연의 맑은 눈망울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고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강준의 굵고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꽉 맞잡았다. 지연의 작고 차가운 손이 닿자 강준은 천천히 눈을 뜨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하게 마주 잡아주었고 그 손길에는 수만 가지의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었다. 오빠가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네가 어떤 끔찍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강주는 자신의 무심함을 자책하는 짙은 회한의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사과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동생이 그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에게 끔찍한 수모를 겪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지연은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오빠가 제 시간에 와준 것만으로도 나에겐 기적이고 가장 완벽한 구원이라며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애써 닦아내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강주는 지연의 환한 미소를 보며 비로소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치워지는 듯한 깊은 안도감을 느꼈고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정리해 주었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쓰레기 같은 것들도 절대 너와 조카의 근처에는 얼씬조차 하지 못하도록 내가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 철저하게 지켜줄 테니 넌 그저 몸조리만 신경 쓰라고 따뜻하게 당부했다.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들은 모두 더러운 하수구에 버려버리고 앞으로 태어날 예쁜 아이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미래만을 그리며 살아가면 된다며 지연의 불안한 마음을 완벽하게 다독여 주었다. 뱃속의 작은 생명과 자신을 완벽하게 품어주는 강준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 앞에서 지연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봄눈 녹듯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다. 리무진의 앞 좌석에 탑승해 있던 비서 태진은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타이밍을 기다리다 강준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리며 현재 진행 중인 작전의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했다. 회장님의 지시대로 최성건설을 향한 전방위적인 금융 압박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일 아침 증시가 열림과 동시에 그들은 완전히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냉철하게 전달했다. 또한 최 여사와 관련된 불법적인 자금 세탁 정황과 정치권 로비 증거들을 모두 검찰에 은밀하게 넘겼으므로 그들은 재산 몰수는 물론이고 끔찍한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진의 보고를 듣는 강준의 눈동자에는 다시 한번 서늘하고 무자비한 지배자의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완벽한 마무리를 지시했다. 같은 시각 강준과 지연이 떠나버린 최고급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최 여사와 민우의 처절한 비명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들에게 굽신거리며 아부하던 하객들은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혐오스러운 벌레를 피하듯 등을 돌리고 서둘러 연회장을 빠져나가기 바빴고 텅 빈 공간에는 싸늘한 경멸만이 남겨졌다.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든 수사관들이 곧이어 호텔과 최성건설 본사에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최 가문은 철저하게 고립무원의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신들이 가진 알량한 권력으로 힘없는 약자를 무참히 짓밟으려 했던 그들의 악랄한 오만함은 결국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단두대의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가진 작은 권력이나 부가 영원할 것이라는 어리석고 멍청한 착각에 빠져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잔인하게 무시하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곤 한다. 최 여사와 민우 역시 지연이 등 뒤에 숨기고 있던 거대하고 위대한 진짜 힘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보잘것없는 조건만을 앵무새처럼 운운하며 천박한 잣대를 들이밀었다. 만약 그들이 지연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한 명의 인격체로서 따뜻하게 대우했더라면 그들은 AX그룹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 기업을 든든한 배경으로 삼아 더욱 찬란하게 번영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썩어빠진 인성과
탐욕스러운 허영심은 스스로 굴러들어온 엄청난 복을 제 발로 걷어차고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지옥 불 속으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 리무진은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서울 외곽의 경치 좋고 한적한 곳에 위치한 강준의 프라이빗한 최고급 저택을 향해 묵직하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웅장하고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거대한 철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넓은 잔디밭과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진 저택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지연은 비로소 완벽하게 긴장을 풀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세상의 그 어떤 시끄러운 소음이나 악의적인 위협도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하게 통제되고 보호받는 절대적인 안식처였으며 강준이 지연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사랑의 보금자리였다. 저택 입구에는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숙련된 주치의와 최고급 요리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용인들이 도열하여 지연을 새로운 안주인으로 맞이하기 위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었다.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자 강준이 먼저 내려 지연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이끌며 마치 깨지기 쉬운 귀한 유리 인형을 다루듯 엄청난 정성을 기울여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 저택 내부는 지연이 평소 좋아하는 따뜻하고 포근한 톤으로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고 곳곳에는 그녀의 심신 안정을 돕기 위한 은은한 아로마 향과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강주는 지연을 가장 편안한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허브차를 직접 건네주며 오늘 하루 겪었던 끔찍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씻어내고 푹 쉬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며 극한의 공포와 수치심을 견뎌내야 했던 지연은 오빠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에 또다시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강주는 묵묵히 지연의 곁에 앉아 그녀의 좁고 흔들리는 어깨를 다독이며 그녀가 가슴 속에 쌓인 모든 서러움과 상처를 눈물로 완전히 씻어낼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스름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지만 저택 안은 그 어떤 곳보다 눈부시고 따뜻한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남매의 끈끈한 유대감은 더욱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혹했던 하루는 지나갔고 이제 지연의 앞에는 오빠가 만들어준 견고하고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미래만이 찬란하게 펼쳐질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있었다. 강주는 잠든 동생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자신의 거대한 권력과 힘을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숭고한 방패로만 사용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 다음 날 아침 밝아오는 태양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지만 최 가문 사람들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끔찍한 파멸과 멸망을 알리는 서늘하고 잔혹한 심판의 신호탄에 불과했다. 전날 밤 화려했던 약혼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로와 강준의 서늘한 경고는 밤새도록 재계의 정보망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아침이 되자마자 모든 언론사에 헤드라인을 장악하며 대중의 엄청난 분노를 촉발시켰다. AEX 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직접 나서서 최성건설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를 목격한 이상 그 어떤 금융기관이나 협력업체도 감히 그들과의 거래를 유지하려 들지 않았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최성건설의 주가는 폭포수처럼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단 몇 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하며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는 끔찍하고 절망적인 광경이 전국의 모든 모니터 위에 생중계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X그룹의 정보망을 통해 미리 전달받은 핵심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찰의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압수수색이 최성건설 본사와 최 여사의 자택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잔혹하게 시작되었다. 검풀은 수의를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회사의 기밀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박스채로 쓸어 담는 모습은 그들이 그동안 저질러온 추악한 범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자택에서 검찰의 무자비한 압수수색을 당하며 넋이 나간 최 여사는 산발이 된 머리와 핏발선 눈으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악을 쓰며 오열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밤새 달려온 수많은 투자자들과 채권단이 굳게 닫힌 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당장 내 돈을 내놓으라며 살기 어린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망령들이 부르짖는 저주 같았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콧대 높은 명문가의 안주인으로 군림하며 지연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그녀의 화려한 과거는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현실로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렸다. 어머니의 치마폭에 숨어 허세를 부리던 민우 역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최악으로 치닫자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여 방구석에 틀어박힌 채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가 평소에 형 동생하며 가깝게 지내던 재벌가 2세들과 수많은 지인들은 그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차갑게 수신 거부하며 마치 끔찍한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철저하게 등을 돌리고 외면해버렸다. 심지어 회사 내부에서도 낙하산으로 임원 자리를 꿰차고 앉아 무능력의 극치를 달렸던 민우를 향해 직원들의 거센 사퇴 요구와 맹렬한 비난이 폭주하며 그는 사면초가의 절망적인 늪에 깊이 빠져들었다. 같은 시각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저택의 넓은 서재에서 강주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비서 태진으로부터 최 가문의 처참한 몰락 과정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태진은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최성건설의 최종 부도 처리 현황과 최 여사 일가의 출국 금지 조치, 그리고 곧이어 진행될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계획을 브리핑했다. 강주는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정원의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자신의 소중한 여동생을 건드린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린 심판이 아주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완벽한 승리의 징표였다. 최성건설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거대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매일같이 언론 매체들은 그들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앞다투어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며 여론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부채질했다. 특히 그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하청 업체들을 잔인하게 쥐어짜면서 뒤로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뿌렸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에 나와 최 여사 일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거대한 여론의 파도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고, 수사기관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최 가문의 숨통을 조이는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맹렬하게 밟아나가기 시작했다. 여론이 들끓는 사이 강주는 치밀하고 냉혹한 비즈니스 전략을 발동시켜 AX그룹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바닥까지 추락한 최성건설의 알짜배기 자산들을 헐값에 매입하여 완벽하게 흡수 합병하는 수순을 밟고 있었다. 그는 부패한 경영진들은 가차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면서도 죄 없는 평범한 직원들의 고용은 철저하게 승계하고 보장함으로써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이 아닌 위기에서 직장을 구한 자비롭고 위대한 구원자로서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이러한 치밀한 행보는 재계에서
강준의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으며 누구도 감히 AX그룹의 권위에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공포스러운 본보기가 되었다. 보고를 마친 태진이 조심스럽게 최 여사 측에서 수십 번이나 연락을 취하며 한 번만 만나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덧붙이자 강준의 깊은 눈동자에는 서늘하고 무자비한 경멸의 빛이 번뜩였다. 그는 서류철을 탁상 위에 가볍게 던지며 쓰레기들의 역겨운 구걸 따위에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할 이유는 전혀 없으니 앞으로 그들과 관련된 모든 연락은 철저하게 차단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들이 감히 지연의 면전에 대고 쥐뿔도 없는 빈민가 출신이라며 끔찍한 모욕을 퍼부었던 그 순간 이미 그들에게 허락된 일말의 자비나 관용은 영원히 소멸해버린 것이라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서재 밖으로 나온 강주는 무거운 표정을 지우고 한결 부드럽고 다정한 얼굴로 지연이 머물고 있는 채광이 좋은 넓은 침실을 향해 소리 없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기 시작했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창가에 앉아 평화로운 표정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는 동생의 얌전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그 시선에 가득 들어왔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지옥 같은 약혼식장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며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던 가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새 생명을 품은 예비 엄마의 눈부시고 성스러운 미소만이 남아 있었다. 강주는 지연의 곁으로 다가가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고 오늘 아침 주치의의 검진 결과는 어땠는지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물었다. 지연은 오빠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보며 활짝 웃어 보였고 오빠가 마련해주니 완벽하고 평화로운 안식처 덕분에 아이도 뱃속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했다. 그녀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에는 과거의 끔찍했던 악몽과 상처들이 모두 씻겨 내려간 듯한 완벽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그것은 강준에게 세상 그 어떤 막대한 부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지연은 잠시 하던 뜨개질을 멈추고 창밖의 푸른 하늘을 응시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는 최 가문의 참혹한 몰락과 민우의 처참한 근황에 대해 차분한 목소리로 언급했다. 한때는 사랑이라는 헛된 환상에 빠져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 지켜보는 것이 마냥 통쾌하지만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향한 알량한 동정심이나 미련 따위는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과 아이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짓밟으려 했던 그들의 악랄한 오만함이 결국 스스로를 찌르는 칼날이 된 것이니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정당한 인과응보일 뿐이라며 성숙하고 단단해진 내면을 보여주었다. 강주는 한층 더 성숙하고 강인해진 동생의 모습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뭉클함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그 어떤 쓰레기들도 더 이상 내 삶을 방해할 수 없다고 위로했다. 오빠가 존재하는 한 너는 평생 동안 이 세상의 가장 밝고 아름다운 빛만을 보며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따위는 이제 영원히 기억의 저편으로 지워버리라고 다정하게 다독여 주었다. 앞으로 태어날 예쁜 조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위대한 삼촌이 되어줄 것이니 너는 오직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행복한 미래만을 상상하며 웃기만 하면 된다고 확고한 믿음과 사랑을 심어주었다. 강준의 완벽한 보호 아래 지연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을 무렵 나락으로 떨어진 민우는 지연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착각하며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강준의 저택 근처까지 찾아와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쫓겨나기를 수십 번이나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며칠 밤낮을 저택 정문 앞에 꿇어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지연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그의 모습은 과거에 콧대 높던 재벌가 도련님의 허세는 온데간데 없이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비참하고 역겨운 패배자의 초라한 몰골 그 자체였다. 정문 밖에서 벌어지는 민우의 구차하고 끈질긴 행태를 보고받은 지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강준에게 이번 일은 자신이 직접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싶다며 단 한 번만 그를 대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강준은 그런 쓰레기 같은 놈과 다시 마주치는 것 자체가 내게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며 만류했지만 지연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고 결연한 눈빛을 마주하고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철저한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자신이 직접 지연의 곁을 지킨다는 엄격한 조건 하에 정문 근처의 안전한 별채에서 아주 짧은 만남을 가지도록 조심스럽게 허락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별채의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호의를 받으며 차갑고 단호한 표정의 지연이 모습을 드러내자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민우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허겁지겁 기어 다가왔다.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해 악취가 진동하고 수염이 덥룩하게 자란 그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봐주기 힘들 정도로 비참했지만 지연은 단 한치의 동요도 없이 영하의 얼음장처럼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민우는 지연의 차가운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형님께 말씀드려 우리 가문을 한 번만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눈물을 쏟아내며 애원했다. 지연은 자신의 발밑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직 자신의 가문과 안위만을 위해 뱃속의 아이까지 핑계 삼는 민우의 역겹고 파렴치한 밑바닥을 확인하며 헛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은 지독한 혐오감을 간신히 억눌렀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잘난 가문과 나약한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와 내 아이를 무참하게 버렸던 그 지옥 같았던 약혼식장의 기억을 똑똑히 떠올려 보라고 매섭게 쏘아붙였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게 생기니 그토록 하찮게 여기던 아이의 핏줄을 운운하며 비굴하게 구걸하는 당신의 그 천박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이 세상 그 어떤 악마보다도 더 끔찍하고 구역질이 난다며 뼈아픈 일침을 가했다. 민우는 지연의 날카롭고 서늘한 독설에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고 입술만 파르르 떨며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절망적인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지연은 그런 그를 향해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으며 그저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줄 얌전하고 만만한 인형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내 아이의 아버지라는 자리는 이미 당신이 스스로 걷어차 버렸으니 앞으로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 역겨운 연극을 펼친다면 그나마 남은 당신의 숨통마저 완벽하게 끊어놓겠다고 무섭게 경고했다. 지연의 단호하고 결연한 축객령이 떨어지자 뒤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강준이 무서운 기세로 성큼성큼 다가와 바닥에 엎드린 민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바닥에서 무자비하게 끌어올렸다. 강준의 맹렬하게 타오르는 눈동자에는 당장이라도 눈앞의 쓰레기를 갈기갈기 찢어발겨버릴 듯한 엄청난 살기가 가득했고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당장 내 동생의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살벌하게 위협했다. 한 번만 더 이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지연의 이름 석자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날에는 내 놈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바다 밑바닥에 영원히 수장시켜버리겠다는 섬뜩한 경고와 함께 그를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강준의 압도적이고 끔찍한 살기에 완전히 압도당한 민우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엉금엉금 뒤로 물러나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의 비참한 뒷모습은 영원히 지연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괴롭혀왔던 어두운 과거의 망령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 지연은 무겁게 짓눌려 있던 어깨의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어떤 미련이나 후회도 남지 않은 완벽한 결별이었고 그것은 자신과 뱃속의 아이가 새롭게 그려나갈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깨끗한 과거 청산이자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정문에서 쫓겨난 민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리를 헤매다 결국 비가 쏟아지는 차가운 뒷골목 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어리석고 멍청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후였다. 지연을 지켜주겠다던 그의 달콤한 맹세는 허영심에 찌든 비겁한 변명이었고 가문의 권력에 기대어 약자를 짓밟았던 그의 천박한 우월감은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독화살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알았던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도련님은 이제 거친 세상의 폭풍우 속에서 그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한 채 철저하게 고립되어 비참한 멸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AX그룹의 무자비하고 완벽한 금융 공격을 견디지 못한 최성건설은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최종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으며 대한민국 재계의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횡령과 탈세 그리고 정관계 불법 로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최 여사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좁고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갇혀 평생 동안 속죄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그녀의 아들 민우 역시 불법 자금 유용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고 그토록 오만하게 굴었던 최 가문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 완벽하고 철저하게 파멸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했다. 최 가문의 몰락은 단순히 한 기업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들과 은밀하게 검은 돈을 주고받으며 불법적인 뒷배를 봐주던 수많은 부패한 정관계 인사들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가며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정치적 스캔들로 번졌다. AX그룹의 정보망이 은밀하게 흘린 치명적인 증거 자료들은 검찰의 수사에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고 연일 텔레비전 뉴스에는 수갑을 찬 채 얼굴을 가리고 포토라인에 서는 고위공직자들의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썩어빠진 권력과 결탁하여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오만한 자들이 강준이 쳐놓은 거대하고 치밀한 함정에 빠져 일망타진되는 광경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AX그룹 최상층의 화려한 회장실에서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번화한 서울 도심의 야경을 고요하게 응시하던 강주는 책상 위에 놓인 최 가문의 최종 파산 보고서를 확인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짓밟으려 했던 자들에게 내린 이 무자비하고 잔혹한 심판은 거대한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함부로 대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확실한 본보기였다.
그는 힘이라는 것은 약자를 짓밟고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올바른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해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지연의 출산 예정일이 성큼 다가왔고 강준의 저택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면서도 활기찬 에너지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매일매일이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 지연의 방에는 세계 최고급 브랜드의 아기 용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녀는 매일 아침 오빠가 직접 챙겨주는 영양식을 먹으며 뱃속의 아이와 다정하게 교감하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흐릿한 안개처럼 사라져버렸고 오직 눈앞에 펼쳐진 따뜻한 가족의 사랑과 아이와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미래에 대한 벅찬 기대감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냉혹한 비즈니스맨 강준 역시 저택에만 돌아오면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의 묵직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태어날 조카를 위해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예비 삼촌으로 완벽하게 변신하곤 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 수백 권의 책을 뒤적이고 틈만 나면 지연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작은 태동에 감격하며 환하게 웃는 등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쟁취한 이 거대한 제국과 막대한 부는 결국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한 튼튼하고 위대한 성벽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제 모든 혼란스럽고 끔찍했던 폭풍우는 완전히 거쳤고 남매의 앞날에는 오직 따사로운 햇살과 희망찬 웃음만이 가득한 찬란한 무지개빛 미래만이 그들을 축복하듯 평화롭고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지연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가장 거대한 기적이자 영원한 구원자인 오빠 강준의 크고 따뜻한 손을 굳게 잡으며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두 번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마음속 깊이 다졌다. 악은 철저하게 응징당했고 선은 승리했으며 이제 그들은 새롭게 태어날 작은 생명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들만의 눈부신 가족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완벽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